그때였어요. 저는요, 치킨!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민지가 커다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희미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발표에 놀라서 잡고 있던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심장이 거짓말을 했을 때처럼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아니라 치킨집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민지의 말에 반 친구들은 모두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딱 한 명, 희미만 빼고요. 희미는 자꾸만 손에서 나는 땀에, 요동치는 심장에, 하얘진 머릿속에, 굳어버린 것 같은 입에 옴짝달싹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동상처럼 눈동자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그럼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할까?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 어떡하지? 조립블록을 파는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조립블록만 파는 장난감 가게가 따로 있었나?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마트엔 다른 장난감도 너무 많잖아. 민지가 희미의 옆구리를 툭 치자 희미는 마치 마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희미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희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입을 벌려보려 할 때였어요. 희미의 말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눈물이었어요. 희미는 유리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흐르자 입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멈추고 싶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희마, 왜 울어? 울지 마. 우리 희미가 아직 생각을 다 못한 모양이네? 그러면 희미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발표를 해볼래? 선생님이 당황해서 희미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희미는 울면서 고개만 끄덕였지요. 띵동댕동. 그렇게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돼? 책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온 희미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발표를 잘하는데 희미만 발표를 못했잖아요. 더욱이 친구들이 다 보는 곳에서 울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창피했지요. 희미는 교문 앞으로 무작정 달려갔어요. 교문 앞에는 엄마가 서 있을 거예요. 처음 등교를 하는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끝날 때 교문 앞에서 희미를 기다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저 멀리에서 희미를 기다리고 서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희미는 발바닥에 스프링이라도 달아놓은 듯 열심히 달렸지요. 환하게 웃으며 희미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보니 왠지 더 서러웠어요. 잠시 멈췄던 눈물이 이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줄줄 흘렀지요. 엄마! 희미는 엄마에게 뛰어가 안겼어요. 희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었어? 희미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엄마들도 모두 희미만 쳐다보았지요. 엄마는 희미의 눈물을 손바닥으로 쓱쓱 닦아주었어요. 그제야 희미는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돼?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티라노사우루스와 레옹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조립블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아닌 것 같았지요. 민지처럼 사장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니 많은 장난감을 다 모아놓고 파는 마트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트 사장님이 되자니 너무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해서 힘들 것 같았어요. 무언가, 응? 경찰도 있는데. 맞아. 경찰도 있고 또 의사, 의사도 있고 기장, 택시 운전하는 사람, 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그래 엄청 많다. 동물병원 선생님, 오, 사육사, 오,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런데 희미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았대. 희미는 뭐가 되고 싶지 않았지요? 좋은 생각이야. 아무것도 안 돼도 돼. 엄마는 희미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다른 친구들은 다 뭐가 된다던데. 다들 되게 멋진 사람이 될 거래. 퉁퉁 부은 눈으로 희미가 물었지요. 엄마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친구들의 생각도 좋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우리 희미의 생각도 좋아. 꼭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지 뭐.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뭐 어때? 엄마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희미 엄마가 됐는데 희미 엄마 멋지지 않아? 정말? 희미는 그제야 엄마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힘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들이 부탁한 것 엄마가 챙겨서 나왔는데 우리 거기 갈까? 희미는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하나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한 달 전부터 희미는 매일 거기에 가고 있어요. 거기는 요즘 희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지요. 희미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모가 준 용돈도 조금 썼어요. 거기에 가면 희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지지요. 어디지? 그러게 어디지? 오늘도 희미는 거기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오, 생각보다 멋진데? 희마, 얼른 학교에 가자. 지각하겠다. 다음날 아침, 희미는 어기적 집을 나섰어요. 누가 봤다면 바지에 똥을 쌌다고 오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희미는 엄마가 들고 있는 책가방에 억지로 팔을 끼워 넣었어요. 사실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제 모든 친구들 앞에서 아기처럼 울었잖아요. 분명히 친구들이 놀릴 거예요. 초등학생 형아가 되어서 엉엉 울었다고 말이지요. 희미는 엄마의 손에 텔레텔레 끌려가서 학교에 집어넣어졌어요. 울보다! 아니나 다를까 교실에 들어서자 이런 외침이 들려왔어요. 이 힘이니까 이 울보네 이 울보. 난 어제 교실에서 홍수가 나는 줄 알았잖아. 아기같이 엉엉 소리내서 우는 친구들 나는 5살 때 이후로 처음 봤어. 하하하. 짓궂은 몇몇 친구들은 교실 문 앞에 선 희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야, 아무거나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 대답을 못해서 이렇게 놀림을 받냐? 희미를 지나쳐서 교실로 들어가던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희미는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얼른 자신의 자리로 갔어요. 먼저 도착한 짝꿍 민지는 그런 희미를 흘낏 쳐다보았지요. 울보래요. 우리 반에 울보가 있대요. 벌써 그렇게 친해진 것인지 어깨동무까지 한 몇몇 친구들은 이제 희미 앞에 와서 희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희미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계속되는 친구들의 놀림에 양 주먹을 꼭 쥐었지요. 희미의 얼굴은 매운 떡볶이처럼 새빨개졌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러고는 무어라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려 했지요. 그때였어요. 희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앉았던 의자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지요. 그래, 나 울보다. 희미의 외침에 희미를 놀리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 무섭고 속상해서 울었다. 그게 뭐 잘못이야? 8살은 뭐 울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아, 희미는 친구들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꼭 쥔 주먹 안으로 땀이 홍건하게 고였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괜찮아요. 뭐야 이 힘. 울보 인정? 아, 스스로 울보라고 고백했대요. 친구들은 더욱 요란스레 희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교탁 앞에 서서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친 담임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을 거예요. 희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희마, 너 꼭 번쩍맨 같아. 민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희미에게 소곤거렸어요. 번쩍맨? 번쩍맨이라면 희미도 엄청 잘 알아요. 지구의 악당들을 물리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유명한 슈퍼 히어로니까요. 너 번쩍맨이 정말로 멋진 이유가 뭔 줄 알아? 민지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희미에게 물었어요. 번쩍맨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서? 희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번쩍맨은 엄청 솔직해. 거짓말을 안 하잖아. 번쩍맨이 솔직하다고? 희미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썹을 실룩 거렸어요. 너도 알지? 번쩍맨의 약점. 번쩍맨이 약점이 있었나? 볼에 빵빵하게 바람을 불어넣은 희미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민지가 대답 없이 씩 웃었어요. 이게 혹시 약점인가? 갑자기 불이 번쩍이면 힘이 약해진다는 것? 그런데 그건 번쩍맨이 처음에 나와서 다 말해준 거잖아. 희미가 혹시나 싶은 얼굴로 말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입으로 다 고백했잖아. 그것도 엄청 용감하고 씩씩하게 말이야. 스스로 말을 다 해줘서 그런가? 그게 별로 번쩍맨의 약점같이 안 느껴져. 넌 안 그래? 민지의 말에 희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그게 진짜 멋진 행동이래. 원래 완벽한 사람은 없대. 다 어딘가가 모자라대.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랬어. 아빠가 늘 나한테 말하거든. 민지야, 너는 수학을 잘 못해도 밥은 정말 잘 먹으니까 급식을 남기는 게 고민인 친구가 있거든. 꼭 그 친구를 도와주렴.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렴. 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이야. 민지가 아빠의 말을 흉내냈어요. 희미는 민지의 아빠를 본 적이 없지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희미가 콧구멍을 벌렁댔어요. 민지의 말이 웃겨서 조금 웃고 싶어졌거든요. 그때 민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어요. 번쩍맨 블록 열쇠고리였지요.
사실 나도 그래. 무섭고 속상할 때 꼭 눈물이 먼저 나와. 어제는 괜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해서 네가 고민만 하다가 말을 못했던 거지? 미안해. 민지가 희미의 손에 번쩍 맨 블록 열쇠고리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희미는 주머니 속에 블록을 넣어두었지요. 자꾸만 블록이 잘 있나 궁금해서 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희미는 아무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지에게 조그맣게 말했지요. 민지야, 다음에 네가 치킨집 사장님이 되면 내가 매일 너네 가게에 가서 치킨 사 먹을게. 학교가 끝나자 희미는 기다리던 엄마와 함께 오늘도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는 희미의 팬클럽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까망이, 하양이, 갈색이에요.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바로 소방서 앞에 있는 토끼들의 집이에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한 달 전부터 새롭게 키우기 시작한 토끼들이지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귀여운 토끼들을 보며 모두 한 번씩 웃어요. 희미는 토끼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토끼들에게 줘도 되는 간식을 찾아 공부했지요. 토끼들이 먹어도 되는 과일을 사서 딱딱하게 말렸고요. 토끼들이 먹어도 되는 채소와 마른 풀도 샀어요. 희미는 준비를 해온 간식을 꺼내서 토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입은 오물오물, 코는 실룩실룩. 토끼들은 희미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맛있게 간식을 먹었지요.